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창원의 웅동 1지구 사업,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사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창원시가 반발하는 데다 추가 소송 같은 걸림돌도 많은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관련된 소식은 물론이고요. 부산진해 경자청의 여러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1월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예. 제9대 청장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한 석 달 정도가 흘렀는데 지난 석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언제 세 달이 흘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 조직의 기관장을 맡아보면 초기에 이제 업무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주를 이루는데 지금 이제 부산진해경제청은 지난 3월 17일 날 웅동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드렸듯이 현안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현안과 함께 조직의 업무 파악 뭐 이런 게 병행하다 보니까 참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석 달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 올해가 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21주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2004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자청이 뭘 하는 기관이냐라고 하면 사업 지구를 개발하고 또 이 개발된 지구에 국내 복귀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일, 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과 함께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년 동안 한화로 약 7조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2억 7천만 불 정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업의 숫자가 약 2,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종사자 수가 이미 6만 명을 넘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전체 저희가 이제 2,200개 기업의 매출은 약 한 연간 37조 정도 되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담당하는 연 매출이 한 8조 원. 또 이 기업들이 또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약 한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20년 동안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200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에 의해서 글로벌 거점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의 핵심 전략 산업은 복합 물류운송 그리고 스마트 수송기계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 이렇게 네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현황 조사를 하는데 이런 핵심 전략 산업의 기업 재수가 저희가 481개 기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런 전략 산업의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입지 조건이 이제 부산항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 기업이나 터미널 운영사들이 꽤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바이 포트월드나 싱가포르계 PSA 그리고 뭐 국내에도 한진이나 뭐 LX 판토스, 동원 뭐 이런 물류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수송 기계 관련해서는 뭐 르노 코리아나 일본계 한국 츠바키모토 뭐 이런 기업과 그리고 친환경 조선 지자재 한국 기업이 뭐 파나시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산업을 뒷받침하는 뭐 한국 선급이나 그리고 중소조선연구원 뭐 이런 기업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첨단 소부장으로서 독일계 뭐 윌로 펌프나 보쉬나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와 관련해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고 국내에서 연구 인력으로서는 한 3위권 내에 드는 이런 글로벌
제약연구센터도 입지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지난 20여 년의 시간을 아까 또 이렇게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또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앞으로의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은 어떤 모습일지 또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경자청의 역할은 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하는 이유는 결국 지리적, 입지적 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과 그리고 공항과 그리고 철도가 어우러져 있는 트라이포트 중심지에 있다.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게 세계 7위, 그리고 환적 항만으로서는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2029년 말에 가덕 신공항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진해 신항도 2040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하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다만 현재 이제 저희가 항만 배후단지나 이런 기업용 용지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있어서 조금 더 경자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또 이렇게 확대 지정된 구역에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일, 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이 부산 항을 중심으로 또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나 그리고 저희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자구역. 경자구역을 좀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역이 면적이 약 한 1,500만 평쯤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9개 경자구역이 있는데 인천이 저희보다 뭐 한 2배 반 정도 넓고요. 인근 전남하고 경남이 같이 하는 광양만큼보다 저희가 구역이 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에 비해서 용진난을 겪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2월 25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국가지역 전략 사업으로서 이제 저희 부산 경남 지역의 부산 쪽에 이제 뭐 송정이나 화전전 쪽에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지구, 그리고 이제 진해 쪽에 남양동을 비롯해서 항만 배후단지 해서 총 한 300만 평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경자구역도 확대 지정하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뭐 사실은 경기도나 뭐 이렇게 해서 경자구역을 계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수도권이 많이 확대되면 결국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이 가니까 저희들도 발 빠르게 경자구역 확대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또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다시 한번 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이제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를 휴양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공동사업자로 지정된 게 2008년도입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고 이런 1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현재 지어진 곳은 유일하게 골프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이제 2023년에 이렇게 이제 주변 시설을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자청에서 공동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했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진해 오션이라고 하는 이 민간 사업자는 골프장만 지어놓고 주변의 관광시설은 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화 추진 계획을 18년 만에 새롭게
이제는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시행돼서 이제 공동사업자 지정 체계의 의사결정의 혼선이나 지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자고 하니 이제 원래 이게 이 땅을 뭐 조합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나 또 개발공사에 1평방미터당 약 6,000원 상당으로 이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 건데 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평방미터당 이게 한 7만 원 정도까지 간 겁니다. 민간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이 사업자한테 이 조성 원가 플러스 알파, 약간의 알파 개념으로 이제 토지를 이제 양도해야 돼서 이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그런 개발 이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웅동지구를 맡았던 진해오션 측도 그렇지만 이런 민간 개발 방식에 있어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협약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용단을 내린 게 경남개발공사가 개발 역량도 갖추고 있고 또 전체 68만 평 중에 약 3분의 2는 경남개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공사가 단독 사업 시행자가 되면 현재 진해오션이 맡고 있는 이 골프장 운영권을 후속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진해오션에 갚아야 될 확정 투자비, 즉 이제 골프장 건설에 따른 그 재반 비용들을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다 해서 정상화를 시키고요. 또 소멸업인 조합들도 사실은 그동안 소유권은 있었지만 권리 행사에 장애 요인들이 많았는데 소멸업인들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분들이 소유권 행사든 개발이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한다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 개발 방식을 결정을 하신 건데 그럼 공공 개발을 결정한 것 관련해서 뭐 창원시와 협상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창원시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저도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게 한 7번 정도 저도 협상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창원시에 최초로 제시한 것은 창원시가 단독 사업자로 할 거냐, 아니면 공사랑 공동사업자로 할 거냐, 아니면 공사 단독 사업자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3개월 동안의 과정 중에서 사실은 뭐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를 단독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온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공동사업자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상화 운영 TF를 만들자는 창원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동지구가 18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2021년, 뭐 22년 해서 정상화 운영 TF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계기관 간의 이견 때문에 이제 결론을 못 내었는데 다시 정상화 TF를 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하나 변수는 이미 이제 2월 28일까지 대출 기한이었는데 대주단이 진해오션 측에 대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확정 투자비를 협약에 의해서 9개월 이내에는 갚아줘야 후속 사업자가 이런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시행해서 빨리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정하고 또 이 사업자가 확정 투자비를 갚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되었다. 다만 이제 뭐 창원시가 뭐 최근에 언론에서 창원시장님께서 소유권만 인정하면 공사 단독 체계에 동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된 바는 없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돼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니까 창원시가 협력하는 그런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창원시는 그 토지 소유권의 명문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경찰청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소송 진행 상황을 좀 짧게 이렇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23년 3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경자청이 했고, 그에 따라서 창원시가 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과 함께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1심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자청이 창원시나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집행정지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법원은 그동안 장기간 이렇게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한 부분은 정당하다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뭐 앞으로 소송을 계속한다면 저희들도 그 강력하게 계속해서 소송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창원시가 결국에는 이 지역의 발전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동안 창원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래 해서 창원시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좀 더 신뢰감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와의 협의 과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나 창원시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그런 의사나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이제 별도로 창원시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정 투자비 금액 산정을 두고 소송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또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그 골프장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의 뭐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도에 이제 창원시 개발공사 또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이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확정 투자비와 관련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이 협약상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이제 진해오션과 이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각 확정 투자비를 산정하는 뭐 회계 전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양쪽에서 제시한 그 산정 기관이 산술 평균한 그 액수를 가지고 이제 확정 투자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확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이제 지급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 12월까지 이제 지급하면 지급에 대신 이제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골프장 운영자는 이제 골프장 관련한 시설들을 이제 원활히 양도 양수화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고 또 진해오션 입장에서도 이미 대출 갱신이 안 되었고 또 대출 갱신이 안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박 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오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확정 투자비와 관련한 절차는 원활히 진행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확정 투자비를 그런 민간 골프 운영자가 뭐 대신 지급해야 되는데 민간 골프 운영자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들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뭐 경남개발공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열심히 찾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해서 그런 대안들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확정 투자비와 지급된 문제는 지켜보셔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웅동일지구 사업을 이야기할 때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소멸어업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들의 뭐 피해 회복이라든지 권리 회복을 위해서 경자청 차원에서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동안 이제 그 진해하고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21년도에 이제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근거로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권리 행사를 하는 장애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어업인 조합도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대책에 이제 소멸어업인 조합에 대한 대책은 이제 소멸어업인들에게 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구 분할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지구 분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구가 분할되면 당의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가지니까 사업 시행자는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 하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조합원들께서 이전에 작년 연말에 경자청이 민간 사업자로 하게 되면 그 민간 사업자가 조합 땅을 뭐 구매를 하는 게 더 이제 땅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조합한테는 사업 시행자 권리가 없고, 이제 이 민간 사업자가 이 땅을 뭐 협의 매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용까지 강제 수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가 플러스 일정 부분 알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조합에 사업 시행자 권리를 부여하는 게 가장 조합이 더 자유롭게 그분들의 처분 의사에 맞추어서 해당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지구분할 대책을 발표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이 부산진해 경자청장으로서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떤 것들 좀 하고 마지막으로 계획과 함께 마지막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웅동지구 정상화 추진 계획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매 단계마다 챙겨야 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 변경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29년 하반기쯤에는 실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7일 날 발표한 이런 웅동 정상화 계획이 매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자구역 확대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이 경자구역 확대에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땅이 부족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자구역 확대를 해서 지금 뭐 거제나 김해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인근까지 경자구역 확대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진해 쪽 웅동 쪽에서도 와성지구가 지금 현재 물류단지로 개발되고 있고, 보배도 이게 복합물류와 기계 쪽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어서 웅동 배후단지 이쪽에 좀 더 많은 기업들하고 물류, 이런 복합물류 비즈니스 벨트를 꼭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저희들의 미션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유치입니다. 현재 일본계, 뭐 유럽계, 미국계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 임기 동안에는 좀 중동 쪽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바이 포트월드가 저희 뭐 입주해 있는데, 중동 쪽에 좀 자본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타겟팅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경남지구는 아니지만 명지가 뭐 국제 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명지지구에서 국제 비즈니스 업무가 가능하도록 뭐 외국인 학교나 병원이나 뭐 이런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끝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업 수도 많고 투자 유치도 많은데 타 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서 사실은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운영 예산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래서 경남도나 또 부산시 또 위에 산업부 좀 협의를 해서 조직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사실은 국외 경자청 간의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력 예산 세팅을 반드시 뭐 저희는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